AI 개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늘 듣는 주제, 바로 인공지능 AI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랫동안 AI는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컴퓨터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와 대기업을 위한 기술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AI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있죠. AI는 더 이상 과학자나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자동차에, 그리고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들을 떠올려 보세요. 휴대전화로 GPS 앱을 사용하면 AI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모든 도로와 교통 상황을 분석해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죠. 온라인으로 영화를 볼 때도 AI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화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본 영화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본 영화를 분석해서요. 휴대전화로 문자를 입력할 때도 AI는 실수를 고쳐주고 다음에 올 단어를 제안해 줍니다. AI는 도구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일상 업무를 더 쉽게 만들고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이죠.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AI의 역사. 오늘날의 AI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부터 이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1920년대에 많은 SF 소설가와 예술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가능할지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하게 해주었죠. 이야기에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넘어간 첫 번째 큰 발걸음은 195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는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튜링은 오늘날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한 인간이 한 방에 앉아 있고 다른 두 방에 있는 기계와 다른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첫 번째 방에 있는 인간은 누가 기계이고 누가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메시지를 입력하여 기계와 다른 인간 모두에게 말을 겁니다. 만약 이 인간이 기계와 다른 인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테스트는 엄청난 발전이었고 과학자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1956년 소수의 과학자들이 다트머스 대학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름 내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조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AI의 첫 번째 실제 적용 사례는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1961년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는 공장 라인에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유니메이트였습니다. 그것의 임무는 매우 뜨거운 금속 조각을 틀어 안전한 장소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노동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니메이트는 단순한 종류의 AI였습니다.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죠. 그저 정해진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AI가 현실 세계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AI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매우 느린 시기도 있었는데 이 시기들을 AI 겨울, AI 윈터스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기에 과학자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그 약속을 이행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 않았고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읽을 책이 없는 아주 똑똑한 학생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약속은 현실보다 컸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에 대한 관심과 자금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정체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겨울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린 시기들이 연구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가 배우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게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대신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개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개의 모든 규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개는 다리가 4개이고 꼬리가 있고 털이 있고 키 모양이 이래 라고 말해주지 않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에게 개의 수많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개야. 그리고 이것도 개고 이것도 개야 라고 말해줍니다. 충분한 예시를 본 후 아이는 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여러분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규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머신러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게 데이터라고 불리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찾아 스스로 규칙을 배웁니다. 머신러닝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개의 예시와 같습니다. 컴퓨터에게 이미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 장의 사진을 주고 각 사진에 개 또는 고양이라고 표시합니다. 컴퓨터는 이 레이블을 통해 배웁니다. 많은 AI 도구들이 이 방식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스팸 필터는 이미 스팸 또는 스팸 아님으로 표시된 이메일을 보고 배웁니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사람들의 많은 사진을 보고 스스로 갈색 머리, 검은 머리, 금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사진 앱은 이 기능을 사용하여 친구들의 모든 사진을 한데 묶습니다.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반려동물에게 묘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간식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간식을 받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이런 방식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점수를 얻으면 좋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새롭고 강력한 유형의 머신러닝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신경망은 인간 뇌의 컴퓨터 모델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많은 작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바뀝니다. 신경망은 이것의 단순한 버전입니다. 서로 연결된 뉴런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이라는 단어는 네트워크에 매우 많은 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층이 많을수록 더 많이 학습할 수 있죠.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깊은 신경망을 다룰 만큼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이 만든 강력한 컴퓨터 칩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어려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데이터가 합쳐져 딥러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갑자기 어디에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3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 그들을 가르칠 데이터, 그것을 실행할 만큼 강력한 컴퓨터. 이제 여러분은 AI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컴퓨터입니다. 현재 AI의 활용. 그렇다면 AI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AI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AI가 어디에나 있는 2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매주 얼마나 많은 정보가 생성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진, 동영상, 메시지, 이메일, 이 모든 데이터는 AI에게 음식과 같습니다.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마치 10권의 책만 읽은 학생이 아니라 100만 권의 책을 읽은 학생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많은 작업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는 특수 컴퓨터 칩을 만듭니다. 이 강력한 칩들은 그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AI가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데이터와 강력한 컴퓨터가 합쳐져 AI는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표현을 위한 AI. 여러분은 AI가 컴퓨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I는 여러분이 더 창의적이 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의 취미와 아이디어를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싶다면 예술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미드저니 칩, 달리,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칩, 다름이 됩니다. 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을 사용하면 누구나 예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그림을 단어로 설명하기만 하면 AI가 몇 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보라색 헬멧을 쓴 우주선 안의 고양이라고 말하면 AI가 그것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AI는 글쓰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나 이메일을 쓰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나요? 캔바의 매직 라이트, 매직 라이트나 수도라이트와 같은 도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쓰고 싶은지 말하면 AI가 아이디어를 주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막혔을 때 올바른 단어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죠. AI는 심지어 음악과 동영상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노와 같은 도구는 어떤 종류의 노래를 원하는지 말하기만 해도 노래를 만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악보를 읽을 줄 몰라도 됩니다. 또한 헤이젠과 같은 도구는 여러분이 작성한 대본으로 말하는 사람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저와 똑같이 생겼고 목소리도 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이젠 아바타입니다. 제가 대본을 쓰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면서 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일을 처리하기 위한 AI 예술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AI는 매일 시간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와 같은 대화용 AI 비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매우 똑똑한 친구와 같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유럽 가족여행을 저예산으로 계획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여러분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도시, 숙박 장소, 할 일 등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상사에게 이메일을 써야 할 때 AI에게 상사에게 하루 휴가를 요청하는 전문적인 이메일을 쓰는 것을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는 공손하고 명확하게 이메일을 작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AI는 또한 기업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일을 더 잘 처리하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고객 서비스,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뜨는 작은 채팅창은 종종 AI 챗봇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에 답해줍니다. 스마트 물류, 음식이나 제품을 주문할 때 인스타카트가 대상 조품에서 포함하면 교통 상황과 배달 위치를 하나 동사도 부어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AI를 사용하여 운전합니다. AI는 도로, 다른 차, 그리고 사람들을 분석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핵심은 AI가 모두를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쉽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AI의 미래와 시작하기, 이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는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요 기업과 앞으로의 길. 많은 회사들이 AI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모두 AI를 더 좋고 더 유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사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 AI, 챗GPT와 달리 달2를 만든 회사입니다. 대화형 AI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분야의 선두에 서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구글, 여러분은 아마 매일 구글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검색 엔진과 다른 제품들에서 오랫동안 AI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매우 똑똑한 AI인 제미나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협력하여 직장에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워드나 엑셀과 같은 앱에서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코파일럿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도비, 디자이너나 예술가라면 어도비를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AI를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추가하여 예술가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메타 페이스북. 메타는 AI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AI를 사용합니다. 이 회사들은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는 조심하고 명확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AI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것에 대해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이것이 진짜일까라고 물어보세요. 사이버 범죄. 악의적인 사람들도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정교한 가짜 이메일이나 온라인 사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편향 바이어스. AI 모델은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부터 배웁니다.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AI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가 불공평하거나 편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AI 개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우리를 보강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는 AI가 우리의 일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이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미래는 인간 혼자나 기계 혼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AI와 친해지기. AI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구일 뿐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대화해 보세요. 챗 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무료 AI 비서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농담을 해달라고, 뉴스 기사를 요약해달라고, 저녁 식사 요리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보세요. 그저 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 창의적인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캔바의 매직 스튜디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단어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노는 행복한 강아지와 같은 것을 입력하면 그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방법입니다. 3단계,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매일 시간이 걸리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업무용 짧은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I 비서를 사용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은 AI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AI의 미래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법을 배우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도구들입니다. 이 첫걸음들을 내디듬으로써 여러분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